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12월 26일 울프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니까 맞을 매일 다 맞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앞으로 전진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ETF는 타이거 FN 반도체 탑 10입니다. 이 FN 반도체 탑 10 같은 경우에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금주 많이 상승한 섹터로 5.53% 상승을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10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상품이고, 이 주가의 흐름은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 상단을 계속 갱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이번 주에 급등한 섹터 ETF로 말씀을 드리자면 S+,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가 있습니다. 무려 7.38% 상승했는데 조금 관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입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이 반도체 조정은 이제 받을 만큼 다 받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인텔 랜드 사업부를 합병 조건부 승인을 했던 그러한 결과가 나왔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도 이제 외국 레포트를 보면 그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라는 거는 1등 경쟁력이라는 것이죠. 이런 반도체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아야 할 그런 타이밍에 있다.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이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모든 주가는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현재와 미래의 펀더멘털을 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지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단을 계속적으로 갱신하는 그런 반복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 섹터의 펀더멘털과 또 섹터의 모멘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죠. 빨간색 선을 계속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번 크게 슈팅을 주면서 다른 새로운 추세선 라인을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현재의 차트로만 보면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거래대금 같은 걸 체크를 해보자면 증가된 거래량과 또 거래대금이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11월 달로 해서 아직 1월 달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지만 11월 달에 비해서 많이 상승한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지속적인 상승한 흐름인지 아닌지는 또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정 이후의 수익률을 보면 이게 이 ETF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보면 단기간에 그러한 저점을 찍고 지금은 이제 11월 중순으로 해서 초순으로 해서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기본 정보를 보면 FN가이드의 반도체 탑10 지수를 추종하고 있고요.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FICS 중분류 기준 반도체 속하는 종목들 중에 이 종목 선정의 기준 1개월 시가총액 평균값 상위 10개 종목으로 구성을 하고 있죠. 자, 이 중에 시가총액 평균값 상위 2개 종목은 각각의 비중에 25%를 넣어놓고 나머지는 8개 종목이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산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기 변경은 매해년 4월달과 10월달에 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총 보수는 연 0.45%고요. 이 분배금은 아직 없습니다.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 아마 내년도부터 아마 분배금이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DB하이텍, 니노공업, LX세미콘, 동진세미캠 순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 DB하이텍에서 알아보면 8인치 웨이퍼의 또 강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공정, 뭐 BCD 모스, BCD 모스 공정이나 아날로그 CMOS 공정, 이미지 센서, 뭐 다양한 이런 공정들.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초미세 극공정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뭐 10나노 공정, 뭐 8나노, 뭐 4나노 이런 공정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집중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아날로그 반도체나 아니면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극미세 공정을 쓸 필요도 없고 쓸 수도 없습니다. 이 온도 스펙에 상당히 벗어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그런 극미세 공정을 쓸 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정을 쓰느냐, 이런 DB 하이텍의 이런 8인치 웨이퍼 아니면 10인치나 뭐 12인치 웨이퍼 그렇게 쓰는 공정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아주 극미세 공정보다는 뭐 90나노, 뭐 0.18, 0.14, 뭐 이런 다양한 높은 공정. 옛날에는 최첨단 공정이었지만 지금에 봐서는 아주 구식으로 취급받는 그런 공정을 DB 하이텍은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DB 하이텍이 떨어진다 그게 아니고 공정의 그 파운드리의 목적이 다 다른 겁니다. 아날로그 칩을 쓰기 위해서는 아주 하이 퀄리티의 공정은 굳이 필요가 없다. 자동차 오토모티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 써도 되지만 아직 신뢰성을, 온도 스펙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DB 하이텍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공정을 다 극미세화로 절대 쓸 수 없어요.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뭐 다른 초미세 공정에서 뭐 이거 뭐 차량용 쓰면 되나요? 차량용 쓰면 다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UV 공정을 써가지고 뭐 최첨단으로 해서 그렇게 쓰면 되지 않겠느냐, 뭐 다양한 그렇게 말들이 뭐 일부 유튜버들이나 잘 모르신 분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칩을 버리게 됩니다. 쓸 수 있는 공정이 있고 쓰면 안 되는 공정이 있고 반드시 이 공정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DB 하이텍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낮은 공정이 나쁜 거는 절대 아니라 반드시 꼭 필요한 공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게 말이 길어졌는데요. 어쨌거나 결론은 DB 하이텍 이런 8인치 웨이퍼의 강자다. 낮은 공정, 아날로그 공정이나 아니면 높은 기존보다는 나노가 좀 큰 공정에서의 되게 안정화된 그런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제 LX 세미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원래는 LX 세미콘 이전에는 LB 세미콘이 아니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리콘 웍스라는 회사가 이제 LG 그룹으로 편입이 되면서 우리 BJ 본준이 형님께서 이제 회사를 나오면서 분할을 하면서 LX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에 따라서 LX 세미콘이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단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손보익 대표님이 되게 욕심이 많으신 분이고, 또 이제 본준이 형님도 당연히 반도체에 대해서 아직도 열망과 꿈이 아주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LX 그룹에서 아주 전폭적으로 열심히 밀어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이제 중소기업이 아닌 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중견 기업의 이상, 향후에 대기업으로도 넘볼 수 있는 그런 큰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칩셋에 대한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일했던 분들이 다 LX 세미콘으로 넘어갔고요. 되게 역량이 뛰어나고 다양한 아이템으로 설계나 이런 것들 아이템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성장 가도를 달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국내 시스템 반도체 선도 기업은 분명하고요. 글로벌 탑 20 펜리스 기업이라고 하는데 점점 성장을 해서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한다면 그보다 더 탑 10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더 큰 도약을 위한 또 사업에 대한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용 IC나 가정용 MCU, EV 배터리 BMS IC들 자동차 분야에서도 꾸준하게 트라이를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카메라 모듈에 대한 그런 칩셋 개발도 또 하고 있으니까 LS 세미콘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국내 1등 회사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코멘트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이 ETF에 들어가 있다. 메모리 및 파운드리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DB 하이텍이 있고요. 반도체 재료 장비는 동진세미캠, 원익 IPS, 솔브레인, TCK, 테스트나 소켓은 리노공업과 한미반도체, 그리고 펜디스는 LX 세미콘이 있죠. 주도하는 혁신, 그리고 받쳐주는 혁신, 그리고 이 두 개가 합쳐서 앞서 나가는 혁신, 3혁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도약하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의 10개에 집중해 볼 타이밍이 있다. 그래서 이 ETF가 최적화된 그런 ETF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외의 섹터를 체크를 해보자면 이번 주에 많이 상승한 섹터로 7.38% 상승한 에셋 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강방천 회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좋아합니다. 다른 분과 달리 그 영어 이름으로 되시는 분 있죠. 존 뭐라고. 그분은 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너무 조금 뜬금없는 구름 잡는 말을 하시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뢰를 가지 않습니다만 이 강방천 회장의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액티브라고 해서 차트 분석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 계속적으로 출시 이후에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부 기자들이 이걸 보고 졌네, 이겼네, 아직 성과가 저조하네, 벌써부터 평가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자 쓰레기라는 말이 당연히 듣게 됩니다. 잘 모르는 기자들이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시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자, 이 에셋플러스에서 공개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 플랫폼이 역시나 답이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일단은 관망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 지속적인 하락을 끊고 이제 반등 타임을 보여줬지만 언제든지 또 이제 꼬꾸라질 수 있는 그러한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반복이 된다면 분할로 ETF를 매수하는 것이 적절하게 좋겠다라는 거죠. 독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글로벌 1등 기업을 찾아내서 장기 투자를 하고 지역별로 분산 투자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면 테슬라가 21% 들어가 있고요. 알파벳, 클래스 C 그래서 6.9%, 구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6.9%, 엔비디아 5.8%, 타오얀 세마이컨덕터 이거 같은 경우는 ADR로 해서 4%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비중이 가장 높아요.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플랫폼으로 거기에 보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의 액티브 ETF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을 통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게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 관망 의견을 드리지만 언제든지 당연히 매수 의견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주가의 가격에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고 계단식으로 또는 가속화하면서 상승하게 됩니다. 이 가격이 바뀌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게 언제냐?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죠.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잊지 말아야 할 투자에 관한 명언을 두 가지를 꼽자면, 투자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자본주의의 핵심, 시장은 팽창한다입니다. 자,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매일 아침 오전 8시 30분 정도에 신규 레포트 차트를 분석을 하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픽을 합니다. 강력 매수와 분할 매수, 매수 관망 의동, 매도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장 시작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업로드를 하게 되고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동시에 업로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타이거 FM 반도체 탑 10도 마찬가지죠. 금주 많이 상승 섹터로 5.53% 정도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탑 10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ETF입니다. 이 주가의 흐름은 지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단을 계속 갱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주목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